2025년 전 세계가 오고 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이 발표한 밀레니얼과 Z세대가 선택한 가장 사랑받는 도시 1위에 서울이 선정된 것이다. 런던, 파리, 뉴욕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 놀라운 결과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CNN, BBC, 르몽드까지 서울 테이크스 더 크라운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아르헨티나의 젊은 여행 칼럼니스트 디에고 로드리게즈는 이 뉴스를 보고 즉시 항공편을 예약했다. 남미 최고의 여행 매거진 수석 기자인 그는 지금까지 80여 개 도시를 탐방하며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도시 문화를 분석해왔다. 파리의 로맨틱함, 도쿄의 현대성, 바르셀로나의 예술성을 모두 경험한 그였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장관, 남산타워가 빛나는 야경, 그리고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만들어내는 미래적인 풍경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본 서울은 그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강국의 수도. 하지만 정말 젊은 세대들이 런던이나 파리보다 서울을 더 사랑한다는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디에고는 2주간의 서울 탐방을 계획했다. 그의 여행기는 남미 전역에 방송될 예정이었고 전 세계 젊은 여행자들이 그의 경험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에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 여행을 결정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 도시가 파리나 런던을 넘어설 만한 매력이 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인천공항에 발을 딛고 있는 저는 이미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의 뮤직비디오를 연달아 재생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옆을 지나다니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그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전 세계가 이미 K-팝의 리듬에 맞춰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는 키오스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15개 언어로 서울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더군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안내 로봇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거는 로봇을 보며 정말 미래 도시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여권과 지문 인식만으로 10초 만에 입국이 완료되었거든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2시간을 기다렸던 기억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짐을 찾는 동안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스크린들이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를 알려주고 분실 위험이 있는 짐들을 미리 알림으로 표시해 주더군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특히 젊은 직원들은 K-팝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며 여행객들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공항철도 타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본 면세점들도 독특했습니다.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들과 함께 K-뷰티, K-푸드 전용 매장들이 거대한 규모로 자리 잡고 있었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과 김치, 라면을 사는 모습을 보며 정말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공항철도에 탑승하기 전 저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인상을 완벽하게 연출한 무대였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600년 된 궁궐에 웅장한 정문인 광화문이 바로 앞에 보이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니 초연대식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거든요. 이런 대비는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조선 왕조의 전궁답게 웅장하면서도 세심한 아름다움이 곳곳에 스며 있었죠. 근정전의 첨화 곡선, 경회로의 연못에 비친 누각, 그리고 자경전의 아기자기한 꽃당까지.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전통 건축물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해설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AR로 조선시대 궁중 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다국어 음성 가이드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나와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골목 하나를 돌 때마다 시대가 바뀌는 기분이었거든요.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선 골목길을 걷다가 모퉁이를 돌면 세련된 카페와 갤러리들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한옥을 개조한 공간들이라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한 카페에서 만난 프랑스 여행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파리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따로 존재하는데 서울에서는 하나로 녹아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삼청동의 한 갤러리에서는 조선시대 민화와 현대 디지털 아트가 같은 공간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인사동에서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젊은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올린 사진들은 모두 전통 찻잔과 한국 전통 디저트였어요.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전통을 현대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서울만의 특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대거리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오후 6시가 막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길거리 곳곳에서 K-팝 댄스 그룹들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에 맞춰 완벽한 안무를 선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구경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브라질, 멕시코, 태국, 프랑스에서 온 젊은이들이 모두 그 춤을 따라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한 멕시코 소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춤을 배우려고 멕시코시티에서 매일 3시간씩 연습했는데 드디어 본고장에서 춰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때 저는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언어라는 걸 깨달았어요. 홍대 클럽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각 클럽마다 K-팝 전용 시간대가 있었고 그 시간에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함께 노래하고 춤췄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멜로디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다음날 강남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K-컬처의 면모를 발견했어요. 코엑스몰에서는 한류 관련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스퀴드 게임, 패러사이트, 킹덤 같은 K-드라마와 K-영화의 소품들을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콘텐츠들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전시장에서 만난 독일 대학생은 기생충을 보고 사회 불평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오징어 게임은 현대사회의 경쟁 구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K-뷰티 매장들도 정말 놀라웠어요. 명동거리의 한 화장품 매장에는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고 직원들도 여러 나라 언어로 상담을 해주고 있었죠. 심지어 글래스 스킨, K-뷰티 루틴 같은 한국어가 그대로 영어로 사용되고 있더군요. 한국이 만들어낸 뷰티 트렌드가 전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만난 브라질 여행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 화장품을 써요. 서울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꿈의 도시예요.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본 야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서울은 단순히 K-컬처를 만들어낸 도시가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말이죠.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이 도시가 단순히 전통과 문화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일찍 명동에서 비지 서울 앱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건물에 대면 즉시 그 건물의 역사, 맛집 정보, 심지어 실시간 할인 쿠폰까지 AR로 보여주더군요. 덕수궁 앞에서 이 기능을 사용해보니 100년 전 이 자리의 모습이 현재 풍경과 겹쳐서 나타났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하철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티머니 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심지어 따릉이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대기시간 동안 광고나 뉴스, 날씨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했죠. 지하철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USB 충전 포트까지 있어서 스마트폰 배터리 걱정도 전혀 없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길찾기 시스템이었습니다. 구글 맵보다 훨씬 정확한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은 물론 지하철 몇 번째 칸에 타야 환승이 편리한지까지 알려주더군요. 심지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세세하게 안내해줘서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도 전혀 헤맬 일이 없었어요. 쇼핑할 때도 기술의 진보를 실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QR코드 결제가 가능했고 심지어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때도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거든요. 현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며칠 동안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관광지에서의 경험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면서 사용한 엘리베이터에는 대기시간 동안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홀로그램 영상이 재생되었고 전망대에서는 각 방향으로 보이는 건물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도 놀라운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한강 아이강 앱을 통해 실시간 수질 정보, 날씨, 심지어 일몰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자전거 대여소는 완전 무인 시스템이었는데 앱으로 예약하고 QR코드로 잔금 해제하는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어요. 밤에는 한강 다리들이 LED 조명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는데 이것도 시민들의 투표로 색깔과 패턴을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기술 경험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도시 생활의 패러다임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이 단순한 관광 도시가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허브라는 것을 깨달은 건 코엑스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전식 컨벤션 센터에서는 마침 2025 서울 글로벌 텍 서밋이 열리고 있었는데 전 세계 80개국에서 온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스타트업들과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서울이 단순히 K컬처의 중심지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전시장에서 만난 독일 IT 기업 CEO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년 서울에 와요. 이곳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거든요. 특히 5G AI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강남 테헤란로를 걸으며 더욱 놀라웠던 건 이 거리 하나에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실리콘밸리의 아시아 버전을 보는 것 같았죠. 특히 삼성 딜라이트에서는 최신 기술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는데 폴더블 스마트폰, 8K TV, AI 냉장고 등을 보며 한국 기술력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울의 국제적 위상은 교육 분야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교육 수준과 취업 기회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한인도 학생은 한국 대학의 공학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졸업 후에도 글로벌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금융 중심지로서의 서울도 인상적이었어요. 여의도 금융가는 마천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이곳에서 아시아 전체의 금융 흐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국거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증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5 서울 클라이머 서밋에서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의 그린시티 프로젝트, 탄소 중립 정책 등이 전 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특히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더군요. 밤에는 UN 평화구축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국이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울은 이제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진정한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던 저는 직접 그들과 어울려 보기로 했어요. 이태원에서 만난 22살 브라질 여학생 마리아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모든 게 가능해 보여요. 그녀는 K-팝 댄서가 되고 싶어서 상파울루에서 홀로 서울에 왔다고 했어요.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이지만 이곳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고 함께 도전하는 분위기에 매료되었다고 하더군요.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독일 청년 마르쿠스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게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매일이 새로워요. 어제는 홍대에서 즉석 댄스 배틀을 받고 오늘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고 내일은 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의 말에서 서울의 역동성과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한강공원 반포지구에서는 더욱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일요일 저녁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국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음악을 들으며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고 웃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국경을 넘나드는 젊음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는 도시라는 것을 말이죠. 홍대 앞에서 만난 태국 여행객들은 또 다른 매력을 이야기했어요. 방콕에서도 물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놀이와 문화가 함께 있어요. 클럽에서 놀다가도 새벽에 24시간 서점에 가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하다가도 바로 옆 갤러리에서 전시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홍대, 강남, 이태원 등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들은 단순한 유흥가가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이었어요.
클럽, 카페, 서점, 갤러리, 레스토랑이 한 블록 안에 모두 있어서 젊은이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 젊은이들의 열정이었어요. 새벽 2시에도 강남역 지하 상가에는 춤 연습을 하는 청소년들로 가득했고 24시간 스터디 카페에서는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열정이 외국인 젊은이들에게도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교환학생 제시카는 토론토에서는 밤 10시면 모든 게 조용해져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정이 되어도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런 에너지가 저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요 라고 말했어요. 서울의 젊은이들은 또한 매우 개방적이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번역 앱을 사용해서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외국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점을 추천해주거나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한 일본 여행객은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친절하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은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였어요. 홍대 근처의 한 인디 음악 클럽에서는 매주 오픈 마이크 행사를 열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었고 강남의 한 스타트업 카페에서는 젊은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자자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서울의 분위기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다리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무수한 네온사인들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우주선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모여든 거대한 에너지의 집합체였어요. 지난 2주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서울이 왜 4년 연속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로 선정되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나 쇼핑 천국이 아니라 젊음 자체가 꽃피우는 도시였거든요. 600년의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곳, K컬처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꿈이 가능해 보이는 곳이었어요. 제가 만난 수십 명의 외국인 젊은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환영받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울의 진짜 매력이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수도가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의 심장이 뛰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파리에는 로맨스가 있고 뉴욕에는 꿈이 있으며 도쿄에는 미래가 있다면 서울에는 젊음 그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경을 초월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젊은 말이에요. 2025년 글로벌 여행 투표에서 서울이 1위를 차지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런던이 2위, 더블린이 3위, 홍콩이 4위를 차지했지만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오직 서울뿐이었죠. 이 도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자국의 문화를 세계와 나누며 모든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도시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젊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희망찬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에요. 바로 그것이 제가 찾은 최고의 도시 서울의 진짜 모습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여 서울로 오세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바로 이곳에서 말이에요.